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우정지킴이 충남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목지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폭력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때려야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메신저로 괴롭히거나 아예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같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가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단서들을 모아놓기도 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저장한 파일들이 노트북 화면에 가득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카카오톡뿐이 아닙니다. 와이파이만 되면 공단말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페이스북 메신저 있죠. 그걸로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아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삭제를 해버렸죠.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피해 부모는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잘 살면 또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죠.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 그거는 두고 볼 수가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실제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험 앱도 있습니다.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메신저에 들어가자 여러 명의 욕설이 이어집니다. 들어가자마자 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초대하네. 더 심한 욕설이 날아옵니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 비율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도 비대면 폭력이 계속된 겁니다. 지난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스마트폰 연락 금지 등 온라인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은 트라우마를 더 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아직 논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꼭 때려야만 괴롭히는 게 아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대가는 치러야지. 이것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이버 폭력 무엇일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다양한 행동과 말로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 유형으로는 첫 번째, 욕설이나 인격 모독과 같은 사이버 언어 폭력. 두 번째,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이버 성폭력도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라고도 하는데요. 조주빈은 이 범죄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게시판이나 SNS 등의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사이버 명예훼손. 네 번째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등을 보내는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을 놀리고 괴롭히는 일명 카톡 감옥, 떼카 등 사이버 따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이버 학교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3명 중 1명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메신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폭력으로는 언어 폭력, 명예훼손, 스토킹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폭력은 왜 이렇게 쉽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허위 사실들이 쉽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SNS에 사진을 올리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파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자신을 숨긴 채 쉽게 가담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생일날 친구의 엽기 사진을 찾아 페이스북과 카톡에 올리는 행위. 괜찮을까요?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범죄 행위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처벌받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와 음란 사진을 보냈다.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이 역시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인데요.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녹음한 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을 때,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또는 협박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강한 용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의 증거 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한 내용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이 방법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감추어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절대 망설이지 말고 꼭 용기를 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17을 비롯한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으니 이 장면은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이버 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모른 척 하지 말고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준 그 친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통해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방할 의도가 없고 모욕적이지 않는 사실 게시는 괜찮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비방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보기에 모욕적일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뒷담화 당사자가 없는 채팅방에서의 욕설은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X겠죠. 당사자가 없더라도 전파 가능성만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맞추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찍고 바로 삭제하였다. 문제가 없다. 정답은 X.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평상시에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내 친구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